제가 처음 설명드리는 종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이제 계속해서 그 종목군도 어떤 큰 변화가 없으면 제가 장기적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는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기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자, 한번 보시죠. 2016년 12월이에요. 2016년 12월에 제가 황금바닥주로 투자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때 4분기에는 2016년도 4분기는 유일하게 삼성전기가 실적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습니다. 적자였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자, 그리고 나서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주가가 올랐어요. 작년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6월, 7월, 8월 뭐 이렇게 해갖고 삼성전기 이제는 이제 투자를 그만하고 이제 고점 정도 얘기를 좀 드렸죠. 이때 가장 큰 이유는 MLCC 이제 뭐 고점 또는 이제 공급 과잉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근래 들어서 이제 다시 바닥을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 바닥은 아니죠. 물론 뭐 2016년, 2017년도 저점까지 삼성전기 주가가 사실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정도 수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3월입니다. 그래서 3월 말에 한 이렇게 됩니다. 10만 원 아래가 저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눌렸습니다. 근데 요 네모박스 구간은 사실은 삼성전기뿐이 아니라 코스피 시장이 계속해서 밀렸던 시기예요. 그래서 장세 영향으로 주가가 좀 떨어졌다. 이 부분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 1분기 실적은 좋을까 좋지는 않죠, 당연히. 그죠? 예. 다만 이제 1분기 넘어서 2분기, 그다음에 3분기. 근데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삼성전기는 사실 1분기가 최악이고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회복되는 그림으로 흘러갈 것이다. 지금 MLCC 같은 경우에 재고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죠. 작년에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것이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트리플 카메라라든지 또 뭐 관련한 스마트폰 관련한 이런 이슈들도 저는 하반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가면서 흘러갈 것이다. 여기에 뭐 전장 쪽에서의 어떤 뭐 관련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반기보다는 전부 다 하반기에 주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 이하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죠? 당장의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은 미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호실적 여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최대 실적 나오고 뭐 수년 동안 올랐던, 그래서 최고의 실적을 보이는 시점은 정점에 이제 다다른 건데 최악의 실적을 만들고요. 그죠? 최악의 실적을 만들고 이것이 미리 주가에 반영했다가 최악을 벗어나는 이 구간부터가 사실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 자리가 삼성전기 저점 정도, 그 다음에 10만 원, 지금 10만 원 요 정도고요. 10만 5천에서 지금 11만 원 요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면 저점 정도를 한번 논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종목의 수급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근래 들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외국인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쪽에 연기금 쪽에서 자금 집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대량의 매도로 돌아서는 이런 날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날 같은 경우에 전거래일에는 이렇게 매도로 좀 들긴 했는데 아직 대규모 매도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개인들 대량 매도가 한번 나올 시점이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2019년도에 제가 여러분들 LG그룹주들 장기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LG 이노텍, 뭐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아시겠지만 1분기 실적은 다 부진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은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전반적으로 올 한 해,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LG그룹주들 얘기해드리면서 올 한 해를 봤을 때는 상저하고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 중에서
먼저 LG 이노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부터 제가 바닥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때가 얼마였냐면 주가는 대략 한 9만 원대부터였고요. 그 다음부터 뭐 2월, 3월 꾸준히 올라와서 자 3월에도 계속해서 리뷰를 드리고 10만 원에도 자 요거는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13만 원까지 주가가 또 급등을 했다가 지금 12만 원대에 이렇게 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1분기는 적자다. 네, 적자다. 근데 꼭 적자라고 그래서 주가가 꼭 안 좋거나 아니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이 적자는 이미 작년 연말에 대부분 다 반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1분기 적자폭이 크고 2분기 적자폭이 좀 줄어들면서 3분기가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1, 2, 3, 4 분기로 나눴을 때 그죠? 어디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해드렸었죠. 바로 1분기에 LG이노텍을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하반기가 되면 애플 주가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LG이노텍의 어떤 트리플 카메라 모멘텀이라든지 또 관련한 뭐 이런 쪽도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모멘텀이 더 강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그림 정도를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LG이노텍 보시게 되면 주가 흐름은 대략 이렇게 해서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한 12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최근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부진한 시장이 4월 중순 이후로 계속해서 4월의 절반은 조정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조정 구간에서 주가는 크게 물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벗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고 있죠. 자, 근래 들어서 수급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이 주식을 사고 있는 거죠. 근데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반대쪽 영역에 있는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 매수가 같이 동반해서 붙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립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잡아가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크게 빠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만 5천에서 12만 5천 원 정도, 대략 11만 5천 원에서 12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 구간이 최근 이렇게 변동이 있더라도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 구간에서 머물면서 다시 상단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올해 LG이노텍은 대략 한 3분기까지도 투자의 관점에서 좀 길게 보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하고 LG 전자는 제가 오늘 공개 방송 때 다시 한번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DM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 업체들 중에서 자,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제가 2019년도는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또 OLED 관련한 종목군들 장기 투자를 하십시오라는 해가 바로 2019년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볼 거 없었고 2017년도에는 대부분 상저하고 상반기에 주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로 넘어가서 대부분 고점을 좀 만들었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략 관련한 종목군들 주가 흐름이 1년 반 이상 주가가 죽었습니다. 본격적인 또 반도체 투자는 아마 2020년 그런데 아마 이것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스물스물 이제 분위기를 잡아갈 것이고 보통 장비 업체들 실적은 1년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 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1월에 저점은 좀 만들었었고 물론 상승폭은 다른 거 대비해서 크진 않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수렴 상태 기간 조정을 보인 만큼의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괜찮고요. 주말이 아니죠. 전거래일에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또 반전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이제 대략 한 5천 원 중반대에서 이제 6천 원 박스를 돌파하는 이런 흐름을 한번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단기적으로 한번 덴티움이라는 종목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자, 임플란트 관련한 종목은 이제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그 중에서 덴티움 이 종목은 먼저 제가 수급 사항부터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근래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연기금 매수가 꾸준하게 좀 붙는 흐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서부터 붙기 시작을 하냐면 4월 들어서부터 이제 변화가 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매도의 관점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전날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까지 모두 다 일제히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통 제가 이제 수급의 변곡점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주가의 변곡점을 같이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덴티움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장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의미 있는 구간을 한번 찍어내라 하시면 지금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다. 보통 주가는 실적에 선행하고 그 다음에
그 주가보다 선행하는 건 이제 수급이 선행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구간의 어떤 흐름들이 저는 좀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덴티움 역시 제가 단기적으로도 한번 관심 있게 볼 자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LG노텍, DMS, 덴티움 이렇게 해서 또 단기적으로 또는 여러분들 또 중기적으로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군들 짚어드렸습니다. 네.